요즘 굉장히 경기가 없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이제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형제라고는 저하고 동생, 딸 둘 낳으시고, 부모님은 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동생도 대구에서 또 식당 같은 거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 뭐, 하루에 그 벌 때 집세, 그 다음에 뭐 식당을 하니까 음식 재료, 그 다음에 인건비, 이걸 이제 계산을 텍스니 뭐니 또 기타 굉장히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전기를 비롯해서 그런 거 이제 기본으로 얼마 버는 거에서 빼고 이제 나머지가 자기가 이제 일하는 인건비, 자기 일하는 인건비죠. 그거랑 이제 몇 푼 남는 거 가지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적자로 지금 장부가 계산이 되면서 꽤 됐다 그러니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노후 대책을 정말 잘 해야 노후에 뭐니 뭐니 해도 뭐 건강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저도 이제 가끔 너무 혼자 있을 때 아프거나 할 때 이제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저는 뭐 바로바로 또 전화해서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응급실을 가게 되면 또 전화해서 응급실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안 됐을 때는 이제 예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한 5년 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언제 사람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여튼 건강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을 추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해피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고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뭐 좀 자기가 이렇게 즐거워지려면 옷도 사고 뭐 이것저것 또 사람들한테도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는 건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서로 자기 개성에 맞춰서 또 요구하고 좋아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주위의 분들 보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금 역대 처음이라 그러네요. 예. 이게 뭐, 이 정부 자체가 이 끌고 가는 게 제가 볼 땐 너무 어설픈 것 같아요. 예, 어설프다 보니까 처음으로 실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발생하면서 저희는 이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류도 있고 착오도 있고 아주 그냥 뒤죽박죽 엉망이라는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추운 겨울인데 어려운 시기를 잘 보냈으면 하는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몇 한에 걸쳐 지금 연예인, 부동산, 재테크 뭐 이런 종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예인들도 뭐 탑 클래스들이 돈을 잘 벌지 뭐 A급이나 A급까지도 뭐 괜찮죠. 이제 B급, C급, 뭐 D급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는 이제 인기도에 대비해 수익이 이제 적은 분들을 이제 급으로 나눴을 적에 참 D, C나 D나 이쪽 급으로 가면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아예 살 수도 없고 하다못해 생활하기도 되게 어려워서 그 TV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돌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다가 조용히 강아지와 함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그 몇 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신문에 나는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탑 클래스들이 그 다음에 탑 클래스 밑에 A급들을 향해서까지 봤을 때는 사실 뭐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연예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뭐 뮤지컬계나 영화계나 드라마나 뭐 그 외에도 스텝으로 뭐 또 다른 프로그램 쇼핑몰 뭐 할 거 없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그분들의 수입을 보면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진짜 그 나이에 그 정도의 경험에 돈
150만 원 벌기도 참 힘든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2, 300 번다 한들 또 작품이 끝나면은 그거마저도 6개월에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통틀어서 한 4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작품 활동하는데 긴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1위 드라마 같은 거는 5, 6개월 뭐 길게는 7, 8개월도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정되게 매달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니 시리즈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뭐 요즘은 더 짧아졌대요. 예. 뭐 16부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인기가 없으면 14부로 끝나는 적도 있고 좀 인기가 좋다 그러면 22, 23부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짧게 하고 끝나는 경우에는 그 조연이나 조연 밑에 급들은 정말 뭐 한 18부작이라 봤자 2달 그죠? 3달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3달 좀 넘네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일일 드라마는 매일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니까 차라리 출연료로 해가지고 생활을 하기에는 일일 드라마 같은 게 낫죠. 그리고 요즘은 또 쇼핑몰로도 허드렛 일이든 뭐든 나가가지고 매일 막 일할 수 있으면 월급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드라마 쪽에서 그쪽으로 또 가가지고 또 돈을 좀 버시면서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듯 하여튼 이 가요계든 드라마, 영화 뭐 할 거 없이 최고급을 뺀 나머지들은 굉장히 그 부정확한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가수분들도 뭐 여러 명 아이돌 최고 잘 나간다 하지만 걔네들은 이제 그 전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까지는 월급을 받거나 뭐 나머지 뭐 머리라든가 의상 같은 건 다 뭐 또 해주겠죠, 회사에서. 그렇지만 그 기간 안에는 큰 돈을 못 봅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야 이제 뭐 프로테이지로 가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데 또 그때쯤 되면 인기가 또 하락하죠. 그래서 몇몇을 빼고는 나머지 아이돌들을 보면은 뭐 다들 흩어져서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카페 주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에서 또 서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찾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또 세컨 잡으로는 또 연예인을 꿈꾸면서 그렇게 가는 스타들이 되게 많고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하여튼 군림하는 최고급이 잘 나가지 그닥 뭐 B급이나 C급, D급은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안정되지 못한 연예계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제가 이 연예인들의 재테크, 부동산, 뭐 주식 부자들도 많죠. 예, 뭐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뭐 총망라해서 쭉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이런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해서 보면은 거의 특급, A급, 네, 여기까지 그런 분들이 참 부동산에 투자를 했거나 또 주식을 했거나 주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 부동산 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강호동 씨도 주식을 꽤 많이 그 주위에 있는 개그맨들을 비롯해서 했다가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이제 자기가 버는 저금을 한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정적인 게 좋고 무슨 일이 생겨도 부동산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이 굉장히 한국 분들 뿐이 아니고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그 투자 전법 중에 50% 이상을 넣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그 연예계에 투자한 사람들의 집중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가 거의 6, 70%를 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순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뭐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봤겠지만 참 이 인순이라는 분이 제가 활동 많이 할 적에 지금까지도 이분은 뭐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럭키하고 그리고 실력도 좋고 노래도 되게 잘해요. 무대에서 워낙 그 옛날 희자매 때부터 무대 매너가 장악력이 뛰어났죠. 예, 그래서 히트곡은 없어도 희자매, 당시에는 인순이가 아니고 이제 희자매로 활동할 때부터 인순이가 메인이었죠. 양쪽에는 이제 뭐 같이 이제 밸런스 맞춰주는 언니들이고, 그 한 언니는 이제 뭐 그 가수분하고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잘 살고 계시기도 하고,
한 분은 또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순 씨는 계속해서 굉장히 인기도 아주 잔잔하게 많으시면서 노래도 잘하고 또 무대 경력도 워낙 많은 데다가 옛날부터 잘했는데 지금은 워낙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대박이지 않습니까? 무대만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닳고 다른 무대에서 어떤 완전히 완성된 그런 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반에는 민순 씨나 저나 뭐 남이 뭐 이렇게 뭐 몇 명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야간업소에서 잘 나가던 당시에는 야간업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래를 불러야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좀 잘 나갔죠,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나는 이제 거의 가요계를 떠났고 남희 씨도 결혼과 함께 떠났고, 근데 몇몇도 뭐 윤신혜 씨라든가 들어보셨죠? 예, 이은하 씨 되게 많았죠. 무대에서 인기 굉장히 좋았던 혜은이 씨를 비롯해서 뭐 하면서 이제 체격도 많이 바뀌시고 얼굴도 바뀌시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인순이 씨는 꾸준하게 몸매 관리도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우리하고 피부색은 틀리지만 그 피부색 틀린 게 오히려 강점이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력도 좋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무대에서 장악력도 뛰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일을 하면 개런티는 밝힐 수가 없고요. 예. 여자 그 가수들 중에 뭐 최근에는 홍진경이라는 친구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몇천만 원은 아니겠죠. 하여튼 그건 밝힐 수가 없고 되게 많이 받고 인순 씨가 막상 막하일 인순 씨가 하여튼 막상 막하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뭐 최근에 인기 얻은 친구들은 뭐 그래도 한 장윤정 같은 친구도 굉장히 행사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10년을 넘게 장악했는데 10년은 저도 뭐 10년 정도 돈을 열심히 벌은 기억이 나네요. 근데 10년뿐이 아니고 인순 씨는 저랑 데뷔가 저보다 더 먼저였거든요. 77년인가 8년이니까 희자매로. 그리고 지금 세월이 몇 년이에요? 와, 40년이 넘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처음에 데뷔할 때는 그 한백희 씨라고 미팔굴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노래, 춤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제 매니저로 인순이 매니저로 일을 좀 하셨죠. 그러다 저희 매니저가 또 좀 일을 봐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옛날에는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 십몇 년 정도 그랬다 치고 나머지에 대한 7, 8년은 인순 씨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물론 뭐 나가는 것도 되게 많지만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캐시로도 받고 뭐 통장으로도 받고 뭐 그럴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일일이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보고도 안 됐을 확률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다 세금을 누진세까지 해서 크게 여러 번 한번 세금을 또 많이 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재벌도 그랬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이렇게 막 신고는 계속 하죠. 벌은 거 뭐 다 신고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일일이 뭐가 이제 누적된 게 잘못됐는지 한번 크게 인순 씨가 뭐 조사를 받았다 세금을 그래서 다 냈다. 다 냈으면 됐죠. 뭐 꽤 많이 냈을 거예요. 예, 냈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가수 최성수 씨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성수 씨의 그 와이프가 그 좀 부동산 쪽으로 조금 저는 잘 몰랐는데 뉴욕에 제가 그 있을 때 그 분을 좀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못 봤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소문도 좀 듣게 되고 뭐 있다 보면은 제가 떠나고 나면은 뉴욕에서 또 뭐 나에 대해서 얘기 알지도 못하면서 하듯이 그분들의 그 뭐 최성수 씨나 그분 그 와이프 되신 분이 이제 한 번 결혼했다 최성수 씨랑 이제 두 번째 결혼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건 신문에 나온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모르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터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에 한번 나왔던 얘기고요. 최성수 씨는 이제 총각이었죠. 예, 호족상.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최성수 씨가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 일을 많이 한다 소문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몇 분이, 그런데 이게 투자 어떠냐 해서,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최성수 씨 와이프를 소문만 들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투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피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인순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처음에 초창기에는 또 친분도 있고 잘 알죠. 아주 착한 분이에요, 인순 씨가. 예, 철도 또 없고 저희가 다 철이 없어요. 그 김혜자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나이가 계속 들어도 우리가 배우는 철이 없어야 되고 또 철이 없다. 연예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벌 줄 알고 무대에서 노래만 하고 사람들하고는 많이 사귀지도 못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게 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팔랑귀라 그러죠. 예, 팔랑귀들 이제 웃자고 얘기하자면 지성원 씨가 자기가 팔랑귀다. 이거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많이 이제 재산을 잃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신을 많이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자기가 투자 잘한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경험이죠, 뭐. 그래서 이순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성수 씨 와이프가 하는 건설회사에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이렇게 뭐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투자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봐서는 하여튼 이렇게 어떤 거든 간에 엮여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엮인 게 흑석동에 마크 힐이라는 빌라인데, 마크 힐스. 이 마크 힐스는 흑석동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집은 되게 잘 졌나 봐요. 그리고 또 비유가 전망이 한강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혹했을 수도 있고 탁 들어가면 한강이 쫙 보이면서 일단 그래서 바다와 강이 있는 집들을 건설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매입을 해서 집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물이 보이는 데를.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재벌들도 보면은 뭐 그런 집들 되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뭐 강에 감싸 안듯 흐르는 뒤에는 뭐 배수, 임수 뭐 이런 게 명당짜리다 뭐 이렇게들 해가지고 재벌들이 한남동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는 뭐 배수, 임수 자리는 안 돼요. 흑석동은. 저 같으면 거기 절대 투자 안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최성수 씨 그 와이프하고 최성수 씨 와이프하고 제가 들은 거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살려고 그랬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한남대교 밑에 최진실 씨 사건 자살해서 사건 났던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동이 더 올라갔는데 거기 아마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또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 그 한남동에 사시던 한국일보의 문희 씨 영화배우, 예, 장강재 그 한국일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한남동 집을 파시고 이제 글로 이사 간 걸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몇 분들이 되게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전세도 이렇게 살고 장동건 씨도 아마 그게 전세를 살았거나 연결이 돼 있었었나 봐요. 뭐 기타 또 몇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최성수 씨 와이프가 이제 그런 분양 사무실에 뛰어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순 씨가 이제 저도 사기를 당해봤지만 당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고 내 잘못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도 나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속으면 완전히 이제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순 씨가 뭐 20억, 10억부터 시작해서 20억, 30억 원래 그렇게 많아요. 이 돈이. 저 같은 경우 5천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1억, 뭐 2억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아마 그렇게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돈이 뭐 사인을 했겠죠. 뭐 그게 뭐 차용증은 아니고 투자모로 해가지고 사인 같은 게 있었을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돈들을 지불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캐시로 오고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확대가 되기 이제 시작했는데 조용히 무마되면서 넘어간 게 사기를 당하면 저도 그랬어요. 공소시효 7년 남겨놓고 7년 중에 2달 남겨놓고 그 사기꾼을 잡았거든요. 아마 인순 씨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수년을 참았다가 거의 이제 법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이거는 7년 지나면 투자기 때문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일을 슬슬 법적으로 일을 오픈되게 자기가 상처를 입더라도 돈은 좀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매스컴 플레이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 추측이기도 해요. 앞쪽은. 그래서 그 흑석동에 마크힐스를 보면은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그 한남동 대교 밑에 옆에 최진시 씨가 자꾸 최순실 씨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 최진시 씨가 이제 사고 났던 그 빌라에 많은 이제 정재계 연예인들도 살면서 거기에 이제 뭐 들리는 얘기는 장동건 씨도 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장동건 씨가 이제 거기를 하나 전세를 얻었는지 매입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크힐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고소영 씨랑 결혼하고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삼성동에 지금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그 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긴 집들은 별로 그렇게 좀 운대가 좋은 집들이 아니어가지고 방법은 잘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크힐스는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게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30억, 40억에 그 분양을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일어났고 또 돈도 되지도 않으면서 또 당시에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흑석동이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값으로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집인데 워낙 안에를 잘 넣다 보니까 겉만 보고 혹하고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집을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뭐 유명인들 지금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좀 몇 년 후에 좀 싸게 분양을 했겠죠. 스케이트로 되게 유명한 그 김연아 씨. 예. 그다음에 이게 빅뱅의 이 사람이 대성 맞죠? 예, 대성 씨. 그다음에 이민우 가수. 그다음에 뭐 장동건 씨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분들이 이제 속속 매입을 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조금 굉장히 싸게 덩진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분양을 해서 하다 안 돼서 몇 년 끌고 가다 안 되면 그거 굉장히 적자폭이 많이 나면서 이자대로 붙고 많아지면 이제 나중에 덩집니다. 물건을 덩지는데 일반인보다는 사실 유명인한테 덩지는 게 낫죠. 유명인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나머지 빈 것도 조금 확률이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이제 분양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흑석동 사건으로 인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말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또 이 양반이 최성수 씨 부인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와서 법적인 소송 문제가 이 건 말고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죠. 예. 저는 절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이제 내년에 하는 뮤지컬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 투자를 받고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제가 제 돈 가지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다 투자를 받고 일을 하고 상처를 줘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못 내기고 다 적자 보게 하고 또 안 되면 뭐 그거에 돈 때문에 또 싸우게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투설투설거리고 참 더리하라 그러죠. 더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참 그런 짓 하기가 싫어서 뭐든지 다 그냥 제가 적자 보면은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만인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 제 일은 스스로 제 돈으로 다 뭐든지 이렇게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인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돈이 계속 말려서 그 TV 난 거 문서를 해보니까 뭐 50억까지 캐시로 다 했는데 또 그거마저도 세금도 안 내고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줬다. 탈세를 좀 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말까지 참 해서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사건이었는데 좀 엄청나게 상처를 인순 씨는 받았을 거예요. 인생의 50대의 그 양반이 저보다 조금 위거든요. 50대의 상처를 입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후유증이 일시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언제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 깊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또 좋은 이야기만 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할 일이 있으면 한번 재밌잖아요. 정말 재밌어서 했는데 이 또 그 최성수 씨 그 부인이 돈을 또 자꾸 달라 그러니까 또 자꾸 엉키게 되는 게 무슨 그림 같은 걸로 하나 18억을 또 뭐 18억짜리인데 너를 이거 그림으로 주겠다. 근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그거 하나 덜렁 받고 18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 거죠. 보통 그래요, 사기꾼들이. 그리고 그 성수동에 그 갤러리아 포레라고 그 연예인들이 좀 들어가 살죠.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좀 싸게 분양을 한 곳인데 성수동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강남 한강 쪽을 제가 뛸 때 보면 건너편이에요. 그 성수동은 또 뭐 그 건물 같은 거를 또 원빈 씨인가? 싸게 인수를 해서 주위에 또 뭐 몇 연예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타운을 조성해가지고 부동산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예술적인 분위기의 어떤 동네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이렇게 섣불리 그 투자를 누가 코치를 받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코치자들도 나중에는 거기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해외방촌도 그렇고 잘못 코치를 하면 큰일 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로 말 믿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오히려 전문가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말고 다른 전문가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갤러리 폴에도 같이 인순 씨랑 그 최성수 씨 와이프랑 이제 둘이 동업으로 하나를 매입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40억에 분양하려면 나중에는 강의 아주 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갤러리아 폴에라고 치고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비유, 전망이 쫙 한강이 보이니까. 근데 강남을 넘어서 뚝섬 쪽이잖아요. 글쎄, 장기전으로 보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뭔가 같은 위태로워질 때는 제일 먼저 폭락하는 곳이거든요. 한강만 보인다고 좋은 곳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고 특별한 부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40억짜리 집을 살 거면.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라인들이 그런 집을 40억짜리 집을 살 때는 굉장히 많은 재벌들의 회사가 투자가 돼 있거나 건물들이 들어와 있거나 가로수가 그렇잖아요. 가로수는 또 나중에 다음 편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데 거기 이제 성수동 쪽에 이제 그렇게 적은 돈 가져와서 건물을 사서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고 조목조목 조금씩 막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성을 했다. 뉴욕으로 말하면 뉴욕의 맨하탄, 뭐 브루클린, 퀸스, 롱아일랜드, 그 다음에 플러싱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브루클린이 뭐 예술적인 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요번에 그 대한민국 재테크 강의할 때 제한테 질문을 그거 하나 딱 알아보려고 오셨대요. 근데 브루클린에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 저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술인이 들어가서 올려봤자 내년부터 경기가 불황이 되면은 제일 먼저 폭락하거든요. 살 때는 팔 때도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순 씨랑 둘이 갤러리아 폴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하니까 조금 싸게 샀다고 좋다고 둘이 들어갔다가 오르면 그때 팔고 우리가 이제 누나 갖자 뭐 이렇게 했겠죠. 오히려 팔리지도 않고
그게 뭐 대출까지 받으면서 빚더미에 앉았을 확률도 있죠. 계속 안 팔리니까 거기는. 예, 뚝섬이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왜 거기를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싹 들어갔죠. 할 말을 뭐 이런 거죠. 거기 그런데 재벌들이나 중재벌이나 좀 돈 있는 사람들 안 들어가요. 연예인들은 들어가요. 혹해서.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일단 멋있거든요, 집이.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옆에 또 트리마제라고, 예, 성수동에 다 쫙 강이 보이는 쪽에 덕 이렇게 이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몇십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팔려요, 잘. 예,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투자할 3, 40억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 지금 재개발될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사는 게 낫죠. 여기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돼서 40층 50층을 원하고 있는데 40층, 35층, 40층까지만 질 수 있는 동네가 된다면, 예,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순 씨 같은 경우는 아프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걸 원했을 거예요. 예, 근데 쉽지가 않죠. 돈하고 얽혀 있는 문제들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든지 시간도 되게 걸리고 법적 소송도 있고 가슴도 아픔도 생기게 되고 상처도 있게 되고 믿음도 깨지면서 신뢰도 떨어지고 상대방에 그래서 막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죠. 좀 워낙 씩씩하고 자수성 가신 분이라 잘 회복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이 이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되게 선호해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 단체로 이렇게 막 모르는 분들하고 많이 사는 것보다는 빌라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좋은 빌라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끼리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벌써 20억대, 30억대, 40억대 빌라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 연예인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제 너무 모르고 또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마크힐스에 이제 얼마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좀 싸게 들어갔을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사실은. 잘 사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일단 잘 사면서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된 거 동네도 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흑석동 마크힐스에 들어간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빌라기 때문에 풍수도 별로고 좀 여러 가지로 동네가 맞지 않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씨를 보면은 거기 말고도 또 뭐 부천인가 어디에 이제 엄마 아빠가 추천을 받고 투자를 한 것도 거기 굉장히 부천이 아니고 공항 가는 쪽 있죠. 인터내셔널 공항. 거기 문미처에 이렇게 뭐 타운이 형성된다 그래서 거기다 덕하니 막 몇십억을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좀 투자를 좀 그 돈 가지면은 진짜 투자된 게 한 10년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뭘 샀으면은 20매덕, 30매덕에 샀으면 따블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동네에 샀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아무것도 조성이 안 되는 덩그러니 빈 땅에다가 뭐 상가진다고 해놓은 데다가 김연아 씨 이름을 타서 뭔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한 것도 정말 잘 투자를 못한 듯 싶고요. 또 거기 들어가 있는 흑석동 마크힐스에 들어가 있는 대성씨 빅벤 이분이 지금 310억인가에 뭐 강남에 건물을 샀다는데 제값 다 주고 샀거든요. 170억이 또 대출이자다. 왜 이렇게 자기가 좋은 건물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로서는 마이너스지 않았나. 앞으로 이제 임대 같은 게 임대 소득이 적어질 확률이 많고 제일 편하고 제일 진짜 뭐 인생 편하게 사는 게 임대 소득인데 세금도 높아지고 이자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져서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게 돼 있고 이 세 개를 다 안고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이태원에 굉장히 비싸게 건물을 지금 사서 오히려 이제 그 값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게 마크리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가서 이민우 씨도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썩 매입했을 때 대비 앞으로의 비전으로 봐서는 수익을 많이 오른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적기도 하고. 그래서 다 들어간 거 보면 풍수지리에 맞춰서 별로 이렇게 좋은 자리의 건물이 아닌 곳에 있으셔서 그렇다고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좋은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정재 씨가 그 청담동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빚을 너무 많이 안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 앞전에는 빌라를 또 이제 어떤 회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지면서 친구 정우성 씨도 그 빌라를 하나 이제 매입을 해준 것 같아요. 둘이 되게 끈끈한 의리와 아주 그냥 돈독한 둘만의 보이지 않는 아주 가족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집을 또 거기 안도 빌라다 보니까 엄청 잘 졌겠죠. 3, 40억짜리 빌라니까. 그래서 거길 떡하니 하나 사줘서 잘 지내고 잘 살면 좋죠, 뭐. 그래서 정우성 씨도 이제 부동산 투자는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집하고 외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투자를 굉장히 노리고 하고 싶었는데, 한번 가수,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내가 정상에서 떨어졌을 때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을, 배우들, 특급들, 연예인들이 투자한 그 결실을 봤을 때는 오늘은 이렇게 좋은 투자, 말하자면 수익이 나중에 부동산으로도 수익이 별로 날 수 없는, 건물로도 그렇고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한 연예인들의 몇 명이지 않았나 해서 한번 종합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